안녕하세요. 자동차 구조 원리 운전직 공무원 강의를 맡게 된 백광렬이라고 합니다. 우선 운전직 공무원 하면은 좀 이렇게 상투적일 수 있겠지만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의 뭐 여유 시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운전직 공무원 직종이 다른 공무원 직종의 어떤 업무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구조 원리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 매체에서 동영상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사실 자동차 구조 원리, 저도 한 20년 넘게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도 교육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우리 연력학이라든가 일반 기계공학 이런 것들은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사실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치 또는 30년 전치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얻고자 하는 성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1년에도 수없이 많은 신차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저도 자동차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자동차 쪽으로 공부를 했었고 자동차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저 차가 어떤 차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지요. 차량이 너무 방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배출가스 관련 연비 쪽,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하는 제어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안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복잡하죠. 운전석 자동차에서 후드를 열면 주먹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타이트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강의 한 번 듣고서 나 자동차에 대해서 다 알았어. 정말 어려운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방법, 저도 자동차 자격증을, 여러 개의 자격증을 땄지만 최하 등급인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최고 경력과 학력과 쌓아가지고 현재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단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뤄낸다, 정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나와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연비 쪽, 그 다음에 배출가스 쪽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시스템들이 자꾸 장착돼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안주하고 옛날 10년 전, 20년 전 얘기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되죠. 그만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거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부응하지 못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업무를 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가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구조죠.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 최신의 어떤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조건 학습하셔야 됩니다. 2번, 3번, 부족하면 4번, 5번이라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보고 눈에 귀에 익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반복 수업을 하시라고 했더니 그래 나는 시간도 없는데 반복 수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 내셔야죠. 방법 없지 않습니까? 구조 원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 어려운 학문인데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 있길 기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 한 부분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요 두꺼운 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꺼운 책. 야,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저 두꺼운 책을 나보고 다 읽어보라고. 근데요 책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세하게 설명은 돼 있습니다. 처음 이해 잘 안 가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제 앞으로 학습하실 거예요. 학습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처음부터 암기해가지고 시작하면은 한 3단원, 5단원 정도 가면은 지치죠. 지쳐서 쓰러집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쭉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다 보면 한 번 지나고 두 번째 듣다 보면은 조금 귀가 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두 번, 세 번째 그때 가서 좀 더 충실하게 탐독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그리고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2는 뭐냐? 그러면 답에는 3이라고 돼 있으니까 3이라고 과감하게 이제 달달달 애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1 더하기 2가 뭐냐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2 더하기 1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왜 헷갈리느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념 정리에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작동 원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거기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자신 있게 풀었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두 번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과감하게 체크해 놓겠죠. 근데 이거는 찍어서 풀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V표라든가 또는 세모라든가 아니면 X표라든가 나름대로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해두겠죠. 마크를 해두겠죠.